요거 있는 거 한 5분 정도 설명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또 강의니까네. 요거 언제 한다면 거의 한 6시간 반 동안 7시간 강의했는 거예요. 7시간 강의했는 게 뭐냐 하면, 유럽사를 7시간 만에 전체 요약한 거예요. 유튜브 다 올라와 있으니까네. 내가 이거 올라온 거 유튜브를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2시간 나눠갖고 지금 2개 올리고 또 통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야, 이거 내가 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자만심이 아니고, 공대생이 역사를 조금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거 이거젠플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 2025년 공부는 이렇게 중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가장 부룩스러울 떨었던 거는 입자물리학. 입자물리학. 그거는 물론 전체 백그라운드는 20년이었죠. 그래서 원래 입자물리학 올라간 거는 지금 인문학 브랜치에서도 지금 5편 쭉 나오고 있어요. 한 편 더 나올 거예요. 하여튼 그거 통으로 다 보시면 이수 박사가 뭘 했는가를 수식으로 느껴보실 거예요. 그다 가장 핵심 수식을 이렇게 쫙 해서 다 했고, 거기에 가장 큰 브룩스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사는 공부 플랜이 어떻게 됐었냐면 대략 3년 잡고 유럽을 한 3번 가겠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말 그대로 좀 더 속도를 냈더니 2년 반 만에 유럽 3번 가고, 그리스 투르키에 80명 갔고, 그 다음에 올 3월 달에 영국, 프랑스, 영국의 산업혁명, 프랑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르네상스, 프렌체, 밀라노, 베네치아 이쪽 가기 전에 2년 전에 그리스 투르키에 갔을 때 준비했던 게 책을 한 10권 강의를 했죠. 매주 목요일날 10권 하고, 그때 제가 봤던 책이 거의 완전히 통독을 한 책이 50권은 넘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강의했죠. 그때 가장 많이 시간을 버텨 한 10권 정도가 구약에 관한 책이었어요. 지금도 안배를 잘했다 생각해요.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구약에 관한 거.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에집트, 그 다음 우리가 메인 했던 그리스, 아테네, 그 전체, 그 복잡한 연도하고 전부 다 암기했잖아요. 그래서 80명 인솔해갖고 전체 보면서 이번에 가장 2년 전이죠. 그거 가장 느낌이 왔었던 건 어땠냐면, 아테네는 10년 전에도 가봤고, 이번에 가서 아테네보다 더 놀라웠던 거는 그 위에, 갈릴리우스 황제 있는 그쪽을 가보, 그게 가장 핵심이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를 정확히 만나야 이 학문이라는 게 뭔가를 느껴볼 수 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 사람이 아니요. 그 이름이 뭐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테살로니카. 그래요. 좋아요. 테살로니카. 테살로니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경상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호남지방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속에 테살로니카 도시도 있는데 그 전체 지방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리스를 딱 양분해갖고 아테네가 있는 그 남쪽하고 북쪽 있는 마케도니아 있었던 그쪽이 바로 테살로니카예요. 테살로니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면 여러분들 그리스 역사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테스 이쪽에 막 이래갖고 그 위에 아리스토텔레스 했던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으로 해갖고 그쪽 북쪽을 봐야 돼요. 이번에 그 빈 구멍을 몇 가지였어요. 테살로니카 그 지역을 쫙 가서 다 보면서 테살로니카를 아는 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문자 이름이 뭐예요? 키릴 문자잖아요. 키릴이 누군지 아십니까? 키린이 고향이 테살로니카요. 동방정교의 성녀 이름이요. 깜짝 놀랐어요. 키릴 문자가 그 키릴이 테살로니카를 알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러시아 문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오케이. 그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 투르키
그 다음에 올 봄에 갔던 거는 영국, 가장 중요한 건 영국 산업혁명. 예, 맨체스터 갔죠. 그 다음에 에딘버러 가서 에딘버러 그 르네상스, 에딘버러 뭐라 그랬죠? 그거 누구야? 에딘버러. 아, 빨리빨리 기억을 해봐야 돼요. 짧게라도. 에딘버러 가서 누굴 만났어요? 4명을 만났잖아. 데이비드 훔, 또 누구요? 또 누구요? 아담 스미스, 또 누구요? 우리 동상 발가락까지도 안 만지고 왔잖아.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산업혁명의 제임스 와트. 제임스 와트 손자가 누군지 혹시 압니까? 손자도 와트예요. 제임스 와트는 다 아는데 전기기관 제임스 와트는 근데 그 손자를 기억해 두세요. 그 손자의 말로 2차 대전에서 영국을 구한 사람이요. 뭐로? 처칠이 가장 두려워했던 거는 바로 뭐냐면 유보트하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공습이 있었잖아요. 그때 전투기는 독일이 세계 최강이었어요. 영국이 못 감당했어요. 못 막아냈어요. 근데 실은 다 막아냈어요. 혹시 그 비밀을 아는 사람? 그렇죠. 네이더. 그 정도 대답하셔야 돼요. 그 네이더를 만든 사람이 바로 제임스 와트의 손자예요. 놀랍죠? 한 사람은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그 손자는 마지막까지 대영 제국의 자존심을 지켜준 사람들이에요. 참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제임스 와트는 아는데 그 손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도 와트요. 와트인데 여기 어느 책에 나오냐 하면 우리가 한 달 전에 했던 그 책, 그 뭐요? 그 제임스 봤잖아. 회계로 본 자본주의 역사,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또 이야기를 해주는데 빨리 알려줄게요. 공부를 하면서 뭘 이렇게 결정적 지식, 이 구멍을 몇 가지 넣는 이런 관점을 갖지 않으면 네고블락 1000피스를 갖고 풍차를 만들고 뭐 비행기를 만드는데 꼭 결정적 그걸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됐어요.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입자물리학은 그게 가장 큰 거였고 그 다음에 유럽사 3년 준비했던 거 2년 반 만에 마무리했다. 6개월 큰 겁니다. 6개월 앞당겼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발생학 쪽으로 조금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여러분들 큰 브룩스로 공부의 탑을 한 3개 정도 쌓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그때 이제 유럽사를 했던 거죠. 요거는 이제 유튜브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 박자세식으로 유럽에 7개, 10개 강 해볼까요? 이거 다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갔다 왔잖아. 여기야. 이런 그림을 그리니까 여기 갔다 왔잖아요. 카르눈툼. 대한민국에 카르눈툼 갔다 온 사람 몇 명 될까요? 그 많은 유럽을 다 가는데 비엔나 다 가지만은 카르눈툼은 안 가요. 근데 여기 가셔야 돼요. 여기 가야 왜 기독교가 로마의 제국의 등을 타고 세계화됐는가를 이해하는 그 탯줄이 바로 비엔나가 아니고 요 카르눈툼이요. 여기에 바로 군인 황제 시대 해갖고 50년 동안 25명 황제가 암살당하고 그 군인 황제 그 끝낸 사람이 누구요? 그때 넘어온 사람이 디오클레티아누스 대제가 결국은 로마를 이제 4등분 해갖고 바로 분할 체제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부터 시작해갖고 촘촘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마지막에 그에 대한 디오클레투스부터 해갖고 20년 동안에 몇 사람의 황제가 또 죽어요. 9명이 죽어요. 그 2년마다 한 명씩 죽어요. 복잡했잖아. 우리 공항에서부터 관계했잖아. 기억나요? 그거? 그거 다 해도 1시간 풀어야 되잖아요. 그 9명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그걸 다 이해를 통과하셔야 왜 세계는 기독화 되었는가를 그때서 알아요. 그 9명 중에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밀라노 칙령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걸 알아요. 누구나 중학교 때부터 밀라노 칙령 3.1.3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밀라노 칙령이 얼마나 복잡한 사건에서 만들어졌는가는 4시간 강의에도 다 몸풀 정도로 복잡해요. 그게. 그 과정에 8명의 9명의 황제가 죽어요. 마지막 살아남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복음
기독교화된 사람이요. 나머지는 다 기독교화된 사람이 아니요. 9명의 황제를 죽이고 죽고 나서 로마가 바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국교화까지 하잖아요. 국교는 누구예요? 테오도시우스. 그래서 이걸 다 암기해야 돼요. 백날 무슨 해봐도 소용없어요. 암기 안 하면 안 돼요. 잠시만, 그냥 다 암기해야 돼요. 툭 건드리면 나와야 돼요. 이 하나하나 다 있는 거예요. 그 이쪽에 하이라이트 뭐였었죠? 기억납니까? 바로 스투트 왕가, 영국 대영 제국의 스투트 왕가의 뿌리가 뭔가, 바로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독일의 7선제후, 8선제후, 9선제후, 선제후 제도를 모르고는 영국 대영 제국을 이해를 못해요. 신성로마 제국의 선제후 제도, 그걸 이해를 못하면 영국의 수상이 왜 생겼는가를 이해를 못해요. 엄청나죠. 이거 우리 회원들 다 기억나죠? 이거 하이라이트 했잖아. 우리가 와서 그쪽에 갔잖아. 그래서 거기 어디다? 하노버. 어디? 여기 없어요. 하노버. 토이트부르크는 뭐야? 바루스야, 나의 군단을 돌려달라. 누가 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외마디 소리 질렀다는 그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로마의 그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임종 때도 그걸 차마 내 군단을 돌려달라고 외쳤던 그 사건이 바로 토이토부르크 사건이고, 이걸 이해하셔야 왜 독일이라는 나라가 바로 지연된 국가라는 개념까지 유럽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뿌리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큰 덩어리, 큰 맥을 아셔야 세계사의 흐름이 보여요. 이거 내가 탁구는 적어놨잖아요. 아예 트리어. 레겐스부르크. 여기 뭐가 있어요? 바라라. 바라라 궁전. 바라를 모르면 북유럽 몰라요, 여러분들. 바이킹을 이해를 못해요. 바라를 이해하셔야 이게 어떤 식으로 왜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바라라 궁전이, 이 박물관이 1806년, 1805년인가 그래요. 바이에른의 루트비 만들었죠. 오케이. 자, 하여튼 카르문툼은 진짜 하이라이트 있어요. 요게 세계 유네스코 역사 문화유산입니다. 요 카르문툼이 바로 왜 유럽이 세계가 기독교화 되었는가에 그 딱 한 역사적 지점을 꽂으라 하면 이거요. 베들레헴은 예수가 태어난 곳이지만은 기독교가 세계화된 그 탯줄을 찾으라면 이 카르문툼이라는 도시요. 여기 3명의 황제가 모였던 그 회의 장소. 그리고 여기는 또 뭐가 있죠? 바로 다누브 강가에서 그 쳐들어오는 유목민들 끝까지 막았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 저술된 곳이 바로 카르문툼입니다. 명상록은 엄밀히 말하면 10권인데 여기서 2권에서 6권까지 가장 명상록의 철학적 그 담론이 가장 들어있는 그 명상록의 코아가 바로 다누브 강강 군대 막사에 있어.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였어요. 내 최근에 이거 유튜브 하면서 욱했어요. 진짜 이런 거는 가보셔야 돼요. 이번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이번에 이제 뭐 어떻게죠? 오스트리아, 체코 우리 강산 같은 기억납니까? 체코. 그 다음에 쭉 가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까지 다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6개 자연사 박물관을 다 갔다 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영국사, 불란서사, 그 다음에 신성로마사. 다시 한번 유튜브 보세요. 간단히 끝나. 영국사 30분 만에 끝냈잖아요. 간단히. 자, 이거 찍으세요. 오케이. 이거 찍으면 너무 아깝다. 참아요. 찍으세요. 자, 이걸 모듈화라 그래요. 모듈화, 순수화, 대칭화 이 원칙 하나로 어떤 학문도 그 구조를 파악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브레인에 대해서 이제 쭉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동일한 원칙이요. 내가 이제 대충 모듈화 이 세계사를 공부할 수 있는 이 관문을 돌파하는 방법론을 내가 자연과학에서 얻었지 인문학에서 얻은 거 아니요. 인문학에서는 안 돼요. 자연과학에서 바로 뭘 통해서
입자 물리학을 통해서 상대성 이론을 배웠던 그 힘으로 세계사를 들어가 봤더니 구조가 보이는데, 예. 바로 그래서 대충 모더라 순서로 풀면 세계사도 딱 구조화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 치고 자, 전체, 야, 전체 이제 또 이제 다른 또 구조화 모더라 해야 되니까. 예. 오케이. 자, 그래서 박차세 와 보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공부 매니아 분들이 오셨는데, 예. 그 일당백에서 제가 그 하버드 교수 했던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한 2시간 했어요. 그 올라왔는 그거 보세요. 그거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홈 사피엔스가 30만 년을 쭉 해왔고 이제 10,000년 전부터 문화를 이루고 이런 쭉 이야기를 했던 이제 그 이야기인데, 가장 결정적인 게 인간이 문화를 이루고 사는데 가장 결정적인 스텝이 뭔가, 진화적 도약이 뭔가. 요게 최근 하버드 대학에 인간 진화학이라는 디파트먼트가 생겼어요. 그거에 그 책을 쓴 사람이 한 달 안 됐어요. 우리나라 왔어요. 와갖고 신문에도 크게 인터뷰 나갔고 카이스트도 와갖고 강의 뭐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내 이야기 들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야? 기억이 안 나네. 그 사람, 예, 지금 아주 소장학자로 잘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그 사람 이론이. 그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인류가 문화를 이루고 탁 도약한 게 뭐냐면 친자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돌도끼 쓰고 그다음에 뭐 보행하고 직립하고 이런 이야기 계속 해왔는데, 그것도 물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는 친자학인이 인간이 문화를 이루고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라는 게 그 주장이에요. 친자학인 뭔가요? 내 짧게 얘기해 줄게요. 이제 여러분 공부에 구멍이, 자, 간단해요. 지금 또 뭐냐면 친자 소송하는 거 알죠? 네, DNA 검사하잖아요. 근데 DNA 검사하면 돼요. 친자 소송. 그걸 뒤집으면 친자 확인이 보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뭐 붕어빵처럼 닮았네 이런 거 안 되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친자 확인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불거진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가 이 문화를 이루고 살 때 결정적인 사건이 친자 확인이라는 이 관문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찬반지는 통과 못 했다는 거예요. 친자 확인이 뭐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친자 확인이 안 되면 여러분들, 자, 재산은 누가 갖고 있어요? 옛날 같은 다 가부장이에요. 아버지가 평생 했던 권력, 그 다음에 재력, 그 다음에 했던 그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기술, 이 모든 능력을 누구한테 줘요? 친자 확인 안 되면? 간단하죠? 이 간단한 걸 그 날고 기는 학자들도 최근에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친자 확인이 안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모든 기술이나 일어났던 거는 한 세대로서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누구한테 줘? 됐죠? 너무 간단한 이야기 지금 봤더니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를 싶으냐면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갑자기 공부하고 친자 확인 이 문화의 도약하고 어떻게 연결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강의를 들어요. 많은 책을 봐요. 유튜브 넘쳐나요. 다 친자 확인 안 하는 거예요. 그 친자 확인 안 한다는 무슨 말이냐 하면 잘 들어오세요. 인류가 문화를 이룬 거는 한마디로 축적이 돼야 되잖아요. 친자 확인 안 되니까 뭐 양론이나 이런 데 기부해 버릴 수도 있죠.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 안 되니까 고양이한테도 선물 해주잖아요. 지금 그건 났어요. 내가 이거 뚜껑 열렸던 이야기가 뭐냐면 원래 뉴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일본에서 지금 그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마지막 할 때 이제 치매가 걸리면 이러면 자기 통장에 다 돈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거의 한 10조 원도 넘는 돈이 은행에 묶여 있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그 의식이 없으니까 그대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안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지금 이거가 하나의 그 문화현상, 그러니까 사회현상으로 어떤 공부를 할 때 오히려 그런 현상을 딱 보면서 다른 쪽에 이 유사성을 찾을 때 공부가 도약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공부가 안 그럴 것 같아요? 친자 확인하지 않는가 하고,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죽을 때 몬스 갖고 그냥 국고로 어떻게 되면 처리되는 그런 상황하고 공부하고 지금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쭉 관찰해볼게요. 어떻게 갔느냐 하면, 이때
공부에서 진짜 확인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게 축적이란 말이에요.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잘했잖아. 축적의 시간 해갖고 몇 년 전에 히트를 쳤잖아요. 우리가 지금 없는 게 축적이라는 이건데 지금 이제 몇 개 분야에서 잘하고 있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대학생까지는 몰라요. 어른들이 공부를 할 때 내가 공부가 축적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머니 빨리 오세요. 그래서 카론텀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빨리 오세요. 자, 이경수님하고 문순표 교수님은 거의 10년째 요 자리를 앉아갖고 전주에서 올라오시는 분이요. 한 분은 내과 선생님이고 한 분은 영문과 교수요. 10년째 지금 요 자리에 앉아갖고 강의를 듣는데 없으니까 내가 허전하잖아. 그래요. 좋아요. 요 또 있잖아. 요. 오케이? 친자 확인이라는 게 들어보니까 참 메이크 센스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다 해도 누구한테 물려줄 수 없다면 이렇게 100년 단위로 1000년 단위로 보면 재산이나 권력이나 지적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식이 축적되고 있나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축적이 안 되는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딱 상황 끝나고 나면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축적된다. 그래서 이번 입자 물리학 할 때 내가 원래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는 게 부르스로 뚫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20년 동안 축적해 온 거예요. 나는 아시겠어요? 20년 동안 축적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거 단 2달만 갖다 얹어도 다른 때 한 3년 공부한 만큼 확 올라가 버려요. 축적이 돼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축적하는 방법이 뭐냐? 잘 들으세요. 축적하는 방법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요. 카론텀이라는 단어를 암기를 못하면 무슨 느낌이 생기겠어요? 마르코스 아울레스라는 황제 이름을 암기를 못했으면 어떤 느낌이 생길까요? 어떤 것도 전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미리 이제 복선을 갑니다. 지금부터 또 여러분들 이제 머리 지날 정도로 용어가 나옵니다. 결국 공부를 해봤더니 딱 공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거의 40년을 말 그대로 이제 공부하는 사람인데 해봤더니 뭐냐 하면 축적되지 않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축적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착착 한 30년 이렇게 축적을 하면 그 다음 물 하나 탁 갖다 얹으면 그 하나 얹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는데 그 밑에는 30년이 백업하고 있는 거예요. 30년에 일주일, 30년에 한 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적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한 달 해도 밑에 없는 거예요. 없이 그냥 한 달이요. 공제 붕 떠요. 그냥 다 날아버리지. 이런 게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려면 가슴에 사무치는 게 있어야 돼요. 카론툼. 그래, 조금 하다. 그래요. 자, 지금부터 4주간, 여러분들은, 합니다. 본인이 믿는 종교, 본인의 직업, 그 위에 있는 게 공부입니다. 항상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모든 공부는 마지막 임종 순간을, 그 뷰 포인트, 그러니까 어느 점에서 보느냐, 이게 중요한데, 임종 순간에 보는 게임을 공부라 그럽니다. 자,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그 몇 가지 큰 덩어리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3개는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럽하게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정서에서 2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4번 하는데 큰 덩어리가 3개씩 있으면 3, 4, 10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브레인이든, 우리 그 발생이든 큰 덩어리 12개를 한다 하면 거의 90% 이상 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잡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덩어리에 그냥, 너 카론툼에 완전히, 카론툼에 완전히 이번에 확 했더니, 2년 전에 구약에 대해서 쫙 그냥 한 10권 책 읽은 거에다가 카론툼이 딱 위에 붙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됐죠? 자, 3개 덩어리. 첫 번째 덩어리는 뭐냐? 첫 번째 덩어리 뭐냐 하면 태반이에요.
이 의사 선생님들 몇 분 있어요? 태반이에요. 발생 태반은, 자, 왜 공부해야 되는 걸 먼저 설립을 해야 돼요.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이게 관문을 못 뚫어요. 태반을 내가 초기에 몇 번 트라이 해봤어요. 뭐 한 80%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 한 10%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른다기보다는 그게 아주 묘해요. 묘해. 태반 하면 뭐 대반 기본적으로 스파이럴 아트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태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어디까지가 마터널이고 어디까지가 엄마 경계고 어디까지가 태아인가, 이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건 인정 못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엄마하고 태아의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릴 수 없다면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태반에 대해서 이런 기본 지식들 다 용어들 대충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90%를 알았다 해도 그 딱 몇 가지를 놓쳐버리면 이게 얼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태반을 먼저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메조돔이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 나오는데, 메조돔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문제예요. 메조돔이, 그러니까 엔도돔하고 액토돔은 별로 안 헷갈려요. 그 메조돔은 이게 발생을 공부하면 초기 단계는 대충 넘어가는데 더 공부를 해보면 메조돔이 오림무중이에요. 헷갈려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헷갈려요. 겉으로 보면 별로 안 헷갈리는데 세부로 들어가 보면 메조돔이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조돔에 대한 거, 그 메조돔이 먼저 크게 두 가지를 나눠요. 익스트라 엠보릭 메조돔, 그 다음에 인트라 엠보릭 메조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익스트라 엠보릭 메조돔에 대한 개념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 발생학은 그게 한 5%밖에 안 되는데 50%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 걸 찾으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익스트라 엠보릭 메조돔이 뭔가,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메조돔에 관한 거, 그 다음 태반에 관한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중요한 덩어리는 뭐냐면, 이거요. 도대체 단세포가 수정란이 ZY GOTE, 뭐 우리 발음 잘하는 자이고티. 이거 영어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만 영어 잘 못해. 특히 발음. 자이고티. 예. 자이고트. 예. 그 수정란을, 예. 수정란은 어쨌든 세포 하나요. 이 세포 하나가 그 발생 때 수족에 되는 세포로 이제 분화가 되는데, 만들어지는데, 야들이 도대체, 그러니까 그걸 세포라 보지 말고 네고블락으로 보라는 거예요. 네고블락 봤을 때, 네고블락 피스 하나가 그렇게 10조 개의 네고블락 피스로 바뀐 거예요. 10달 만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10달 동안 바뀌었는데 출발 네고블락은 하나인데, 퀄리티도 하나도 하나요. 근데 바뀌고 나서 봤더니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혈액도 있고 피부도 있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걸 세포로 보지 말고 네고블락을 보고 어떻게 해서 우리 바디가 만들어졌는가, 네고블락 버전으로 이걸 보는 게 더 직관적이에요. 세포로 보면 뭐야, 고등학교 때 막 세포 암기하는 거 너무 질려갖고 그거 갖고 들어가면 안 돼. 네고블락으로 딱 들어갔을 때 이게 왜 하나의 바디를 만든가. 그래서 오늘 전달하고 싶은 게 크게 세 블락이에요. 첫 번째 태반, 두 번째 메조돔, 세 번째 네고블락 버전의 우리 바디를 어떻게 만드는가. 네고블락 버전의 바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생물학 지식이 있으면 세포 버전은 그냥 트랜지션 하면 돼요. 유사성.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너프하게 이 세 가지를 빨리 내가 지금부터 10분 만에 세 가지를 다 설명을 일단 하고 다시 반복해서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태반이란 문제. 태반이란 문제는 태반 하나만 봐갖고는 안 풀려요. 그래서 태반이란 문제는 발생 전체를 관통해서 다 끝나고 나야 태반이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태반을 오늘 4시간 동안 태반 하나만 얻어가도, 예, 제주도에서도 올만해요. 자, 빨리 할게요. 너프하게 그리니까 내가 개념만 따라오세요. 너무 집중하지 말고 편안하게 뭔가 보세요. 이제 그리는 방법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림의 이 순서를 그림을 잘못 그려갖고 내가 시간 많이 잘못 보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이쪽 하는데. 그림을 잘 그리면 금방 끝나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원이 두 개예요. 자, 이때 보시면 이 선은 세포들이요. 원내의 세포를 일단 생각하면 돼요. 이쪽이 뭐냐 하면, 이쪽이 양막 공간이요. 이쪽이 난항 공간이요. 됐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달마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점을 여기다 딱 찍어주면 돼요. 자, 이게 뭘까요? 자, 이야기했어요. 그럼, 자, 이게 양막 공간 같으면 이게 뭐예요? 누랄 튜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랄 튜브 바로 밑에 점을 찍으면 뭐예요? 이런 기본이 안 되면 이런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쌓은 거 위에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탁 나와야지. 뭐요? 그렇지. 노트 코드 툭 나와야 돼요. 아니, 노트 코드를 모르면 척추가 뭔지 아예 이해를 못 합니다. 추간판이 튀어나온 게 뭔지 그걸 모릅니다. 이 노트 코드를 모르면 그만 모르는 게 아니고 척추동물 전체를 이해를 못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근데, 자, 요거는 누구나 다 따라왔어요. 근데,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요거다가, 요렇게 아우라가 있어요. 이 아우라가 있어요. 요게 익스트라 엠브로익 메조돔이에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려줄게요.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몇 분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발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발생에 거의, 내한테는 거의 90% 정보가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헷갈리는 쪽에 요 관문 돌파하면 발생하기 다 관문이 뚫히는 그 마지막 구멍이 뭐였나 하면, 자, 이게 뭐냐 하면, 요렇게 하면, 요 부분이 뭐예요? 기원이, 바로 이 부분이 에피발라스트잖아. 됐죠? 요 부분이 하이포발라스트 있잖아요. 기본 다 아셔야 돼요. 적어도 박자세 와서 강의를 듣겠다 하면, 적어도 대학 4학년 수준은 넘어선 상태로 와야 돼요. 자, 이게 에피발라스트고 하이포발라스트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공간은 뭐예요? 여기 도대체 뭐예요? 양막 공간이고 양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양수의 원뿌리를 지금 보는 거예요. 양수가 많으면 얼마 되느냐 하면요, 1리터가 넘어요. 이쯤 나와요. 산모들이 배가 이렇게 나와요. 양수가. 물론 이제 나중에 태아가 이제 커지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양수하고 태아는 어떤 관계냐 하면요, 이게 전체 사이즈가 얼마냐면 1mm도 안 돼요. 1mm도 안 돼. 아시겠어요? 1mm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커지면 이제 막 3kg 막 이래 되잖아요. 1mm밖에 안 되는 요게 지금 이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는 거 보여줄게요. 요게 양막 공간이고 양수라 하면, 양수 안에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바다요. 그냥 양수요. 물이요, 물. 그러면 이 고무풍선 막이 있잖아요. 요 막 밑에는 고무풍선 막 전체 다 아니고, 요 밑에는 요 막이 우리 모든 걸 만들어요. 일단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전부 커진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커지면 양막 공간이 커졌어요. 자, 물이 1cc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100cc 들어간 거예요. 됐죠? 요거는 선이 뭐냐 하면 요거 다 세포예요. 아시겠어요? 무조건 선은 세포입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게 가장 핵심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은 되게 황당하게 돼요. 요게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요걸 또 확대 보면 요게 약간 요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이쪽에 난항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잘 따라오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생기는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요 간단한 게, 직관적으로 오지 않아요. 왜 안 오느냐 하면, 교과서 저자들이, 내가 막 욕이 나올 정도였던데, 이걸 보면, 생략을 해버려요. 전체를 안 보여주고 생략하니까, 이 발생 때는 생략해버리는 그 부분이 항상 오개념을 만들어요. 자, 왜 그런가, 그걸 전체 발생이라는 과정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한 점같이 1mm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실제 사이즈가 이만한 사이즈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이렇게 보는 게 집합론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지적 복구 해갖고 요 커져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요만큼 됐는데 교과서 저자들이 어떻게 그리냐면 요 부분만 그래요. 요 부분만 됐죠? 그러면 이게 이쪽 부분이 상황이 어떤지 안 나와요.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계속 헷갈려요. 그 다음에 이만큼 커버려요. 이만큼 커지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런데도 이랬거나 교과서에 다 모으니까네 저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밖에 표현을 안 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거는 처리 안 해요. 이쪽은 처리 안 해요. 그래서 계속 오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그려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 굉장히 어려워요. 자, 내가 보여줄게요. 오늘 이거만 아시면 심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거의 다 알게 돼요. 야가, 자,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됐는데, 요거 해갖고, 요렇게 늘어오잖아요. 늘어오면, 이렇게 되면, 자, 물어볼게요. 이렇게 잘해야 된다. 요거 요렇게 되면, 실제로 요렇게 되잖아요. 요 부분을 뭐라 불러요? 김 선생님. 툭 나와야지. 이렇게 되면. 이걸 누랄 그루브라 부르지. 됐죠? 요거도 계속 당기잖아, 지금. 계속 당기면 누랄 그루브에서 더 당기면 어떻게 될까? 이게 핵심이에요. 더 당기면, 일단 나중에, 그것도 복잡해요. 프리미드 스테이트 들어가면 또 다른 갈래로 만들어요. 여기에 큰 강이 2개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 딸리기도 버거워요. 근데 2개, 지금, 이경 선생님이 얘기하는 프리미드 스테이트 결합시켜버리면 복잡해서 못 따라가요. 그 2개 또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기하학 훈련하기 가장 좋은 겁니다. 이쪽에. 자, 당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야가 요 까만 점이 계속 당겨요. 이게 고무막이라면 이게 쭉쭉 늘어나갖고 이렇게 해서 톡 떨어져 버려요. 따라오셨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 봤던 이게 돼요. 이때 떨어지고 나는 이 과정을 이해하셔야 여러분들 모든 걸 이해합니다. 하고 떨어져 이렇게 나와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걸 뭐라 불러요? 누랄 튜브라 부르죠. 이게 바로 척수가 되고 이게 브레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쪽은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면 이쪽 처리가 굉장히 어려워. 요거 노트 코드 그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렇게 돼갖고 보통 교과서는 이렇게 나와요. 됐죠? 요게 이거 어떻게 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난한 공간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하면 야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주머니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일어나갖고 툭 해갖고 잘라버려요. 오마이 사이언스. 네. 그래서 자르기 전에 할 때는 뭐냐면 1차 난항 주문이라 그래요. 자르고 나면 메인 덩거리는 이쪽에 있는 야는 툭 떨어져갖고 이렇게 나와갖고 이게 레머넌트로 남아요. 흔적으로. 요거는 좀 고급 교과서에 보면 흔적을 설명해놨어요. 그리고 딱 떨어지면 야가 툭 들어가서 야가 창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근데 요까지 교과서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이거 갖고는 여러분들 백날 해도 태반을 이해 못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미리 이거 얼마나 미리 이게 한꺼번에 설명 못해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다시 그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여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냐면요. 야가 요렇게 톡 잘랐는데, 탁 잘랐잖아요. 그리고 톡 잘라, 이거는 잊어버리면 돼요. 이거는 그냥 흔적만 남아요. 야는 창자가 돼요. 근데 톡 자르고 난 야가 자르고 나서 잘랐다는 게 그걸 접촉을 했잖아요. 됐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럼 야가 둘이가 만나버려요. 요 그림이 가장 하이라이트 그림입니다. 요렇게 됐잖아요. 자, 계속 그거 해보세요. 이거 뚝 잘라갖고 딱 잘랐어요.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야가 독립이 되고 야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오마이 사이언스. 요게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요렇게 되면, 자, 요렇게 되면 이제 진짜 황당한 사건이 벌어져요. 야는 독립적으로 뿅 떠갖고 올라가요. 됐죠? 올라가는데 이쪽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요. 완전히 동시문이 2개 된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즈.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나요? 이어서 이렇게 되는 과정을. 자,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그 교과서 저자들 보고 막 한 소리 하느냐 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 바깥에 뭐가 있어요? 항상 발생 때 물어보는 거는 메인 그림 바깥에 뭐가 있는가를 이해를 못하면 항상 리셋돼 버려요.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몇 년 걸렸어요, 제가 이쪽은. 자, 바깥에 있어요. 원래 있어요.
됐죠? 이게 뭐예요? 사이토트로포발라스트야. 오마이 사이언스. 지금 부흥 찐다, 사람들. 부흥 찐다. 축적을 안 해오면, 예. 그럼 지금 원래 이해했다. 여러분들 실력이 안 됩니다. 적어도 5년, 10년 축적을 계속 해온 상태에서 탁 건드려 관문이 돌파했을 때 완전히 자기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자, 이게 원이, 지금 이게 하나, 이게 2개 생긴다는 거. 이게 태가 2개 생긴다는 거. 그 다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깥에 원래 바로 뭐냐면, 바로, 뭐죠? 트로포발라스트가 원래 있었죠. 그 다음에 그게 사이토트로발라스트, 그 다음에 싱시토트로발라스트로 바뀌죠. 이 과정이 옛날에는 제가 이거 5년 전에 강의할 때는 그냥 뭐 그런 게 있다, 뭐 그런 막이 있다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가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바로 가들이 태반을 만들어요. 누가? 야들이. 아시죠? 그리고 이 태반을 만드는 것이 가장 결정입니다. 그럼 이 공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이 공간이 바로 익스트라 엠보링 메소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해 못하면 태반은 아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 의사 선생님들 몇 명 있어요? 이거 3명이나 있는데. 예. 이거 어려워요. 예. 이게 어떤 식으로 어려운, 그런데 하면, 기본 지식들 다 알아도, 몇 개가 빠지면 유출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그래, 요거 나중에 이제, 요거 첫 번째 보려고. 내가 자세히 그려줄 테니까네. 그러면 이제 태반은 어디 생기느냐 하면, 바로 이거 생기는데, 이 레이어가 바로 사이토트로포발라스트고, 그 다음에 이걸로 갖고 다 안 돼요. 야는 맨 프론트가 아니요. 이 바깥에 야가 있는 거예요. 야가 자궁벽에 착상을 할 때 야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가 아니요. 오케이? 근데 야들은 뭐예요? 특징이. 싱시토 사이토발라스트 개정 중에 특징이 뭐예요? 뭐예요? 다 놓치나? 수도시. 다핵세포. 다핵세포한테 전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포를 뭐 알아야지. 다핵세포가 뭔지. 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게 다핵세포들이에요, 야가. 다핵세포란 말이 뭐냐면, 자, 우리 중학교 다시 들어갑니다. 세포가 있으면 핵이 하나에, DNA는 핵이 하나잖아요. 됐죠? 그럼 이게 2개 융합을 해요. 요거 핵이 있어요. 요 DNA 있어. A세포, B세포가 있어요. 이걸 융합하는 거예요. 융합하면 하나의 세포가 된 거예요. 그럼 핵이 2개잖아. 이걸 다핵세포라 그래요. 우리 인체에 다핵세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예. 지금 여기서 다핵세포가 나타나고, 그 다음 어디 나타나면 근육이 바로 다핵세포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심장에도 있어요? 심장근육도. 그래, 근육. 예, 심장근육도. 다핵세포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잘 들으세요. 야들이 2개 융합해갖고 다핵세포가 되듯이, 이거는 어디서 왔냐면 바로 사이토트로포발라스트 이 세포들이 분할해갖고 이렇게 처음에 다른 개별 세포를 만들었다가 야들이 융합을 해버린 거예요. 이 공짜로 융합, 이 기법은 또 분자 메커니즘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할 거 아니요? 이거 어디서 왔는 줄 알아요? 바이러스의 선물이에요. 내가 전유를 해버렸어요. 원래 공부에서 하나 얻었던 것도 바로 싱시토 사이토트로포발라스트가 출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가 이 2개를 융합하는 과정에 들어간 단백질, 그 기원을 유전자로 추적해 봤더니 그게 바로 바이러스 유전자라는 거예요. 졌다. 여기 약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졌다. 무슨 말이야?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이요. 당신들이 새끼를 놓을 때 내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새끼를 못 놓습니다. 자궁에 착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사이언스라 그래요. 전유를 했어요.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우리는 새끼를 놓을 수 없어요. 모든 동물들은. 왜? 포유동물은 전부 다 자궁벽에다 착상을 하잖아요. 착상을 할 때 다핵세포, 바로 싱시토 사이토플라스트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형성 메커니즘이, 그 기법이 어디서 왔느냐? 바이러스에서 왔다는 거예요.
과학이 진정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요. 이제 바이러스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바이러스의 모자이크입니다. 이거는 많이 해왔던 이야기예요. 우리 게놈의 거의 40%가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던져준, 그걸 흔히 옛날에 정크라 불렀는데 지금 그렇게 안 불러요. 그 속에 특히 암하고 뭐 여러 개 복잡한 것들이 막 발견되고 있어요, 지금. 컨트롤하는 거. 지금 묘수는 더 극명하게 바이러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바이러스가 전달해준 유전자에서 나온 그 단백질이 이거 두 가지 융착시키는 바로 싱시토 현상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거 하나만 이야기 들어도, 됐죠. 이 태반을 이해하는 거는 이 태반이 출현이 인간, 우리 포유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 힘까지 빌려야 태반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태반이 형성돼야 자궁벽에 야들이, 이제 자궁벽에 엄마의 이 세포들 있잖아요. 야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과정을 알아야 바로 어떻게 태반이 만들어지는가 빨리 이야기 드릴게요. 태반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그래, 태반을 만들어지는 걸 하면 먼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공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고 싱시토가 있잖아요. 그러면 태반이 만들어질 때는 요까지는 완전히 바로 태아의 세포들이잖아요. 이거는 일제 100% 태아의 세포예요. 그럼 이제 엄마의 세포는 어디로 오느냐 하면 엄마의 세포가 이제 여기 있어요. 그럼 엄마의 세포가 왜 엄마의 세포가 중요하냐? 엄마의 자궁이 중요하냐 하면 바로 산소하고 글루코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혈관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혈관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사실은 발생학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제대를 들어보셨죠? 혈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혈관은 당연히 태아 겁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면, 자, 이거 빨리 설명드릴게요. 뒤에 그림 자세히 그려줄게요. 야가 혈관이 만들어질 때 메인은 야가 아니요. 야는 앞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길을 닦아주고 이렇게 버프 역할을 해주고 다시 야가 메인이에요. 뭐죠? 싱시토, 사이토플라스트. 야가 분열을 엄청나게 해요. 모든 것이 아니고 지금 엄마 자궁벽으로 붙는 이쪽으로 해갖고 막 엄청 분열을 해요. 세포가. 이 반대쪽은 거의 안 해요. 됐죠? 그래서 이쪽에서 싱시토, 사이토플라스트 쫌쫌하게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요. 됐죠? 이게 먼저 기둥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 팀이 와요. 엄마에서 오는 그 막이 이렇게 형성돼요. 요 사이 마리가 디시듀알, 탈락막이에요. 예, 탈락막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엄마 모체에서 동맥이 나와요. 나선 동맥, 그 유명한 스파이럴 동맥. 스파이럴 동맥 오는데 어느 공간을 가느냐 하면 바로 요게 필라 구조잖아요. 요게 빌립니다. 인터빌라 스페이스로 돌아요. 이게 기름 탱커입니다. 이 공간은 비어 있어요. 정확히 여러분들 휘발유 넣는 탱커예요. 여기다 뭐 넣어야 돼요? 혈액을 넣어야 되잖아요. 참 기가 막히고. 이거 쫙 였는데 여기 왜 나선으로 올까? 이야기했죠. 이게 그냥 뿜으면 속도가 크기 때문에 이 태아가 충격을 받아요. 분사를 할 때 속도가 빠르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나선을 만들어요. 관을. 이 혈액이 쳤다. 속도 줄이기 위해서 엄마 동맥에 나선형 동맥이, 새 동맥이 만들어져. 아트리올이요. 만들어가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가깝잖아요. 확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에 진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되냐면 요거에 세 가지 단계가 일어나요. 자, 빨리 할게요. 자, 반복해 드릴게요. 요게 태반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에 맨 처음에는 사이토발라스트, 그 다음에 바깥에 싱시토발라스트. 됐죠?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가득 차 있어요. 요게 요 과정입니다. 아직 동맥이 혈관이 안 생겼어요. 혈관이 어떻게 생겨지느냐 하면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 있는 이게 싱시토입니다. 싱시토가 사이토발라스트가 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태로 쫙 요렇게 하고 이렇게 돼요. 여기로 다 와요. 원통을 만들어줘요. 됐죠? Why? 이게 1000만원짜리요. 이 발생이 진짜 하이라이트 이거예요. 왜 이 관을 만들어 비워줄까요? 이 관을 만들어갖고 여기다가 누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엑스트라 엠보릭 메소돔이에요. 쳤다.
이 구조를 모르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여기 있잖아. 엑스트로 엠브링 메소돔 여기 있는 게 야들이 쫙 스며들어가요. 그래서 가득 차요. 엑스트라 엠브링 메소돔이 가득 차요. 예, 여기 두 번째 단계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프라이머리 빌러스, 이걸 세컨더리 빌러스라 그래요. 자, 드디어 제대일이 만들어지니까 세 번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 숨죽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자, 사이토발라스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생시토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뭐예요? 이거 전부 다 익스트라 엠브릭 메소돔이죠. 자, 여기서 메소돔의 중요한 속성을 알아야 돼요. 바로 EMT. EMT 뭐예요? 우리 약사 선생님께는 그건 알아야지. 메세카이말. 그래. 아시는구나. 예. 자, 우리 분위관 선생님, EMT가 뭐예요? 육군 대령, 우리나라 분위관 중에 최고 높은 사람이요. 간호학교 교장 선생님이요. 그렇지. 우리 잘하시네. 바로, 예. 에피세리알, 혈관 내피세포, 에피세리알 투 메센카이말. 자, 오늘 강의에 50%가 나왔어요. 이제 메센카이말만 아시면 메소돔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메센카이말은 개념 따위로 했습니다. 내가 여담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30년간 반도체 했던 사람이잖아요. 세포도 다 잊어버렸어요. 박사학위 끝났을 때. 박사학위 97년도, 96년도 했으니까 몇 년 됐어요 벌써. 20년 넘었잖아. 그러니까 박사학위 하고 왔을 때는 반도체 무주목 비슷한 거 있고 막 이런 거 했어요. 예. 그러다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생물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연구소 30년 있다가 마무리 한 몇 년을 한 4년쯤인가를 어떻게 하다 바이오, 우리 전자통신 연구소가 커요. 연구원이 2,000명이 넘어요. 쪼매는 바이오 부서가 있어요. 글로 이제 각각이 됐어요. 그럼 뭐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그쪽에 가고 우리 박사들한테, 바이오 쪽으로 전공한 박사들한테 바이오 실험실에 들어가갖고 세포 배양부터 내가 좀 배웠어요. 참 아주 행운이었어요. 하고 얼마 안 배웠는데도 이쪽 세계가 어떻다는 걸 막 감을 잡았지. 나는 반도체 부분만 들어갔으니까 뭐 우주복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하다가 이쪽에 들어보니까 이쪽은 돗대기 시장이야. 반도체 저쪽은 어떠냐면 칼 같아 탁 하고 알잖아요. 디램 뭐 생각해보세요. 완전 다른 색인데 이쪽은 왜 돗대기 시장이냐면 생명이라는 거는 질퍽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이렇다 해도 되고 저렇다 해도 되고 좀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처음에 나 그런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랬는데, 그거 가서 내 개념을 딱 깼어요. 반도체 이상이요. 딱 들어갔더니, 꼭 가르치는 깐깐한 우리 여자 박사 한 명이 있었어요. 아주, 그분이 참, 아주 철저하게 나한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딱 들어가면 폴리고로 장갑 끼고, 그 다음에 모든 비크하고, 이거 피펫 다른 게 있잖아요. 그걸 소독하는 것부터 가르쳐 주더라고. 알코올 램프 해야 돼요. 알코올 램프 불 해갖고 처음 더 소독하고 했는데, 그때 하나 내가 배웠던 게 뭐냐면, 뭐 이렇게 실험 단계까지도 못 들어갔지. 내가 그쪽 모르니까 처음 들어갔으니까. 하여튼 손 장갑을 안 끼고 어떤 바이오를 만졌다 하면 그쪽에 있는 모든 실험은 완전 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손바닥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RNA 분해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유전물질을 만지기만 해도, 그리고 모든 데 DNA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RNA 다 있어요. 만지기만 하면 모든 게 분해돼 버려요. 네. 이쪽 세계도 굉장히 엄밀한 세계구나. 이제 그걸 좀 배웠는데, 무슨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그래갖고 그런 거 하다가 경기 수원에 경기 뭐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했던 그 대장했던 거 있잖아요. 뭐요? 경기 굉장히 큰 연구센터가 있어요. 경기 그쪽에. 그거 이제 출장을 갔어요. 갔는데 뭐 하나도 모르지. 어떤 그쪽에 있는 연구실을 들어갔는데 이 공간보다 커요. 뭐 온갖 비크하고 무슨 바이오 쪽 하는 거 측정 장비하고 잔뜩 들어 있어. 그날 출장 가고 하루 종일 들었던 이야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메센카이말이라는 단어밖에 없어. 공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반도체 하던 사람이 메센카이말, 발음도 안 되는 메센카이말, 교수하고 갔던 우리 바이오 쪽 하는 박사가 뭐 둘이 대화하면 그 아픈 말밖에 없어. 메센카이말. 그게 10년까지는 아닌데 10년 다 돼가네.
그게 그날 그 받았던 충격이, 아, 내가 매생 카메라는 말 나생 처음 들어봤고, 어쨌든 주 사람들이 이걸 뭐 저 박사고 그쪽이 전문가들인데 그냥 이 말밖에 안 하네. 그때 확, 그럼 구체적으로 하면 뭐 그때 듣고 조금 충격을 받고 잊어버렸지. 그런데 바로 최근에 몇 년, 한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서 특히 원래 매생 카메라 말 하나에 완전히 다 꼽혀버린 거야. 아, 됐다. 이거 하나면 발생 50% 설명할 수 있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매생 카메라 이야기밖에 안 했네. 그래요. 발생의 50%는 매생 카메라 이야기입니다. EMT 이야기입니다. Epithelial to mesenchymal transition. 에피세리알은 상피세포고 내피세포인데 이게 뭐냐 하면 고정되어 있는 세포예요. 핵심 개념은 고정되어 있는 세포에서 찾아보세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요. 여기 레고블락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게 모여갖고 복실복실한 우리 애들이 됐어. 됐죠?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세포가 하나고 이거는 10족이라 어린애 같으면 됐죠? 자, 그러면 자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나 간단해요. 어떻게 해서 야가 이렇게 됐느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먼저 하는 거야. 요거는 10족이니까 일단 많이 만들어. 새끼를 많이 쳐. 만들었어. 그럼 만든다는 말이 요 옆에 붙었지. 뭐냐면 세포가 하나 있으면 요 2개 만들어주면 요 같이 있지. 이것도 도망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덩어리져 있다는 거예요. 일단 덩어리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겼으니까네. 그런데 나중에 되면 손가락, 발가락 만들어야 되잖아. 됐죠? 이제 발가락이 얼마나 멀어요? 그럼 이동해야지. 됐죠?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이동해야지. 붙어있는데 어떻게 이동해? 자, 붙어있는 것도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꺽쇠가 이거 다 붙어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 다 해줄게요. 어마어마하게 붙어있어요. 도망 안 가도록. 됐죠? 그러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라야 돼. 그 자른 걸 뭐라 하냐면 MMP라 그래요.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아제. 가위로가 다 잘라야 돼요. 선을. 다 자르면 독립됐죠? 그 다음 이동을 해야 돼. 야가 눈 있나? 발이 있나? 어떻게 이동해야 돼요? 전부 다 이런 말이요.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발이 있대도 뭐가 있어야 돼요? 길이 있어야죠. 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걸어갈 수 있는 모터가 있어야 되죠. 모터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목적지가 있어야 되죠. 이거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MT란 말 속에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그 속에. 이동한다는 말 한마디 속에. 그럼 이동한다는 말이 뭐예요? 결합되어 있다가 일단 분리돼야 되잖아. 낙엽이 떨어졌어요. 낙엽 위에서 땅바닥으로 이동했다 생각합시다. 그 전에 낙엽이 나무에 가지에 붙어 있었잖아요. 요런 청이 생겨가 뚝 떨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자, 떨어졌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가 싶으냐면 그래서 EMT밖에 없어요. 이게 발생의 50%예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요거 조금 조절 못하면 그걸 암이라 그래요. 뭐라고 그러죠? 암 전이 됐네. 그걸 이동이라 보셔야 돼요. 무한정식하는 세포의 이동입니다. 제어되지 않는 이동. 또 그 말 조심해야 돼요. 제어 완전히 안 됐을까? 저끼리는 제어된 거예요. 예. EMT 하나만 아셔도 여러분들 발생하고 암이 동전의 양면 같은 현상이구나 하는 걸 딱 깨달을 거예요. 와, 놀랍다. 됐죠? 자, 오케이, 갈게요. 어디까지 왔나? 이거 빨리 해줄게요. 그래서, 자, 요거 반복해 줄게요. 여거 있던 게 뭐였어요, 요거? extra embolic mesoderm이, 자, 이야기는 야가 세포 덩어리잖아요? 중배. 이거 가득 차있어, 세포가 사실은. 따라하셨나요? 근데 야가 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바이사이언스. 첫 번째 자유를 얻어야 되잖아요. 자, 무슨, 요는 다 붙어 있잖아요. 됐죠? 근데 지금 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요? 이것도 EMT예요. EMT만 아시면 발생 50% 알아요. 그러면 일단 분해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EMT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오직 중배역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일단, 딴지 걸지 말고, 중배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발생에서 가장 에센스는 중배역을 이해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깨뜨려 볼 수 있어요. 근데, 뒤에,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4배번 아예 EMT가 안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중요한 지식인 게 4배번 뭐예요? 창자, 소장의 내피잖아요. 소장의 내피세포가 이동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단나지. 왜냐면 가드는 모노레어잖아요.
모노레어 세포가 이동하면 구멍 나버리잖아요. 뭐,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따라섰나요? 건니커 강의 많이 했잖아요. 창자벽이, 소장벽이 모노레어로 되어 있는데, 바로 엔도소리얼이잖아요. 바로 엔도돔인데, 그 엔도돔에서 나온 엔도돔의 세포들은 EMT 능력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무지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창자에 구멍이 나요. 오마이 사이언스. 예. 그럼 외벽은 어떻게 될까? 외벽은 이동하면 되는가? 이것도 안 돼. 피부에 있는 세포 이동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요, 하나가, 아이고, 요거 막, 요 털막 나고 이러니까, 아기 앉아. 내 이쪽에 와서 살고, 이쪽에 갈게. 이게 EMT예요. 안 그러잖아. 요 피부, 안 그런다는 말이, 초등학생은 팔이 요만해도, 어른이 커졌다 해도 뭐 이동했다. 그런 개념 아니잖아. 그 자리에서 그 자리 이렇게 됐잖아요. 그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외벽도 이동하면 안 돼요. 됐죠? 예. 자, 외벽에 항문 관략근 그쪽, 뭐 이쪽에 외벽 있잖아요. 그거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항문이 이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잖아. 됐죠? 외벽도 이동하면 안 돼. 그런데 오늘 진짜 두 번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외벽 중에, 예, 휴가 명령을 받은, 휴가 포상을 받은 외벽이 있다. 그거 말하면 발생의 나머지 50%가 다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경 선생님 대답했어요. 정답. 누럴 크레스트예요. 누럴 크레스트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오직 누럴 크레스트는 외벽이잖아. 외벽 중에 예, 휴가를 얻는 유일한 이동을 허용받은 외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럴 크레스트예요. 가들이 없으면 두개골도 안 만들어지고 예, 심장 근육도 안 만들어지고 우리 얼굴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가들만은 이동 허가를 받은 거예요. EMT가 얼마나 중요한가 느껴봤죠? EMT만 이해하시면 우리 인체 예, 핵심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특히 태반을 만들 때 EMT를 모르고는 아예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90% 무조건 하고 EMT를 막 예, 무진장으로 사용하는 팀이 바로 중배비고 그 중에서도 익스트라 엠보리릭 메소덤이에요. 예, 야들은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그 박물관에 가면 어느 나라에서 뭐 철로 된 창이 나오고 갑옷이 나오고 뭐 백날 나와도 그 무엇이 하나 안 나오면 힘을 못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걸 용범이라 그래요. 거푸집. 아시겠어요? 그거 나오면 아 여기서 철을 직접 생산했구나 결정적 증거잖아요. 바로 엑스트라 엠보릭 메소돔이 거푸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걸 찍어내는 거푸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게 왜 그런가? 이제 이해됐죠? 바로 그래서 태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반이 만들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쪽에 있는 엑스트라 엠보릭 메소돔이 EMT 기능을 갖기 때문에 야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하기 스며드는 거예요. 그걸 죽처럼 야는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바로 다 스며들어 버려요, 야가. 됐죠? 여기 먼저 비워주잖아. 이 타이밍 보세요. 먼저 공간을 비워주려면 바로 이 세포들이 원테두리로 다 물러가고 원통을 만들어지고 그 통 속에 뭐가 두루두루 공간을 비워준 거예요. 그 공간으로 쫙 들어오는 게 바로 익스트라 엠보릭 메소돔이에요. 이게 발생하기 위해서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태반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태반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럼 야들이 들어왔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들어왔어요. 뭐죠? 익스트라 엠보릭 메소돔이에요. 자, 메소돔이 EMT 기능을 갖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야들은 이동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으니까네. 자, 이동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야들도 이제 세포들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보여줄게요. 쫙 있어요. 자, EMT 기능이 있으니까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들이 야야야 우리 좀 잘해보자. 으쌰으쌰 하더니 쏙쏙쏙거리더니 야 너 가면서 보자. 이쪽 좀 피워줘. 좀 피워줘. 그러니까 야들이 또 이 속에서 쏙쏙 하다가 이렇게 분포를 이렇게 하더니 가운데를 이렇게 비우더니 이 가운데 있는 야는 오라 야 우리 좀 뭐 해보자. 야 자 뭐 좋아 이거 요 찹쌀 도나스처럼 납작하게 한번 바꿔줘봐. 중배우예요. 그래 나도 이렇게 해봐. 옆에 있는 야도 이렇게 해봐. 이거 야가 그냥 야요. 그럼 이렇게 해봐. 이게 뭐예요? 이게 혈관이에요. 좋다. EMT 하나로 혈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혈관이 야에서 혈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차 빌리 구조예요. 드디어 이게 제대헬이에요. 이제 태반을 거의 다 하신 거예요.
자, 거꾸로 태반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어서부터 이 구조예요. 이 전체 다를 이해하셔야 태반이 왜 1차, 2차, 3차로 되고 이 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익스트라 엠보릭 중배엽이 들어오는가. 중배엽은 거품 같아요. 엄밀한 비유는 거품처럼 생각하면 돼요. 비누 거품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가운데 동공도 만들고 마음대로 이렇게 결합 조직도 만들고 나중에 자, 보여줄게요. 기가 막힌 예가 어디 있느냐 하면 야들이 얼마나 중배엽이 중요하냐면 자, 뭐 많은 책에 나오는 그림이 이거 있어요. 요렇게 갖고 요렇게 양만 공간이 요거 이제 이 양수 공간이 있고 나랑 공간이 있죠. 그럼 이게 자, 야들이 이 공간이 전부 다 엑스트라 엠보릭 메조돔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선물 상자 속에 유리병 2개가 있는 거, 유리병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태아가 되는데, 야가 태아가 되는데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요? 이거 완충제인데 이것저것 움직일 거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근데 또 여기서 이렇게 태반에서 에너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디로 와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어떻게 하는 거 보여줄까요? 요걸 싹 다 제거해요. 야들이 비누 거품 같으니까 싹 제거하고 요거만 놔둔게둬요. 요거 또 어떻게 하느냐면 또 특징이 뭐냐면 요거 있는 중배엽 요 세포들은 컨덴세이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길이 돼버린 거예요. 다리가 돼버린 거예요. 요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되고 요게 배꼽 퇴출입니다. 퇴출 이해하는 것도 이 중배엽의 ETM 그러니까 그 EMT 이 기능을 모르면 이해를 못해요. 됐죠? 자, 거의 다 럽하게 다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태라는 게 뭔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발생 전체를 다 알아야 태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안다. 그래서 사실은 태반 만드는 과정이 발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됐죠? 자, 그 정도 하고, 자, 이거 좀, 됐죠? 이거 좀 지어라. 지우고 이제 조금 이제 요 전체 흐름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태반, 그 다음에 중배엽, 예, 그 다음에 EMT 과정 계속 나올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걸 다 모아갖고 내고 블록 갖고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전체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오케이. 뭐 좀 느낌 있나요? 네. 예. 그걸. 예. 예. 속도도 있고요. 예. 아니, 분만한데 자궁이 이렇게 근육이 술쓸 때. 지혈이 돼요. 그래서 서로가 출혈을 안 풀어. 이게 손가락 사이를 이렇게 하면 지혈이 돼요. 대단한 거예요. 자,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축적, 어떤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적어도 5년, 10년 축적한 그 바탕 위에 벽돌을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축적이 없으면 안 돼요. 축적은 뭐냐면 이해하는 게 축적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그 용어를 정확히 암기를 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런 전체 과정을 제가 이렇게 쭉 해봤더니 백봉 구조가 있어요. 그 백봉 구조를 정확하게 암기를 딱 하고 나면 이제 안 흔들려요. 나도 그 백봉 구조를 90% 암기했지. 90% 암기가 안 돼. 이어서 지금 내가 원래 그 왜 이게 이거 내가 강의를 이거 지금 20년째 동안 이 강의를 한 5번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90%는 다 와. 해보면 오는데 딱 몇 개 그걸 관문을 돌파를 못하니까 계속 헷갈리는 부분이 남아있어. 됐죠? 근데 그거까지 딱 하고 나면 낙엽이 톡 떨어지듯이 깔끔하게 그때 이런 느낌입니다. 와, 진짜 오마이 사이언스. 일체 의심이 사라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평생기록으로 그냥 넘어가요. 그거까지 올라오셔야 돼요. 이쪽 발생에서는 5%라도 텀을 주면 그 텀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태아가 기형하거나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이쪽에 가장 백본 구조가 뭐냐? 그러니까 인너셀 메스부터 해갖고 그 트로포발라스터, 트로포발라스터 말고 그저 발라스토 시스터, 시스터 이게 배반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앞단계도 있는데 그것부터 시작하면서 하는 전체 그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요거 올 추석에 내가 거의 다 암기했는데도 다시 요거 하나만 하루를 암기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하루를 그냥, 왜냐하면 내가 거의 다 암기 다 하고 있는 내용인데도
그 한 5%를 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계속 물고 나가고 뒤에는 더 커져 버리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95% 암기한 사람이 하루를 다시 보냈던 정보니까 그런 식으로 알고 요거는 타입하면 안 돼요. 이게 버전이 몇 개 있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것들 할 때도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도 나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딱 맞는 버전이 있어요. 그 딱 맞는 버전을 안 찾으면 또 공부해도 또 뒤 헷갈려요. 진짜 탁월한 버전을 찾았으니까. 적어줄게요. 그래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거만 하시면 그래. 자, 뭐냐, 좀 빨리 할게. 자, 좀 더 빨리 할게. 크게, 이제 원래는 크게 쓸게요. 시스터. 요게 자꾸 용어가 확 와도, 배반포. 우리나라 말로 배반포라 그래요. 트로포 시스터. 트로포 시스터 맞나? 아니지. 그래, 그렇지. 블라스터 시스터. 이게 이 용어가 배반포인데 요게 처음 된. 좀 빨리 할게요. 알아. 블라스토 시스터. 시스터가 뭐냐면 주머니란 말이에요. 자, 이 블라스토란 말은 뭐냐면 줄기세포 같이 그런 게 이렇게 2차원 이렇게 공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라스트는 그냥 막으로 번역해도 돼요. 오히려 그게 직관적이에요. 이제 막이 있는데 블라스토 시스터.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블라스토 시스터가 블라스토 블라스토 시스터. 야가 뭐냐면 이게 분열을 하다가 이게 축구공 껍질을 형성하는 거예요. 축구공 껍질하고 안에 인너 셀 메스 다 알죠? 그 그림.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거 다요. 자, 내가 크게 적어줄게요. 여기서 헷갈리면, 여기서 하나도 헷갈리면 나중에는 못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거의 다 암기하는데도 원래 하루를 보냈다니까. 그 5%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헷갈리지 않게. 자, 이게 딱 두 가지로 갈라져요. 자, 이건 이제 처음 듣는 사람에서 내가 좀 친절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거는 자, 수정란이 하나 있잖아요. 수정란이 있으면 엄마 난자세포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여기까지 빨리 해주면. 자, 뒤에 시간 없는데 빨리 해줄게요. 이렇게 자궁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천음막이 있고, 이거 질이요. 바지나가 있고, 히스맨 있고,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팔관이 이렇게 있어요. 됐죠? 나팔관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에 또 결정적 지식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여포라 그러잖아요. 폴리시컬, 여포. 그러니까 여자들 배란, 월경,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게 이렇게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걸 또 생략마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28일 동안 요게 자라요. 여포세포가. 자라가 요 탁 방출하는 게 배란이요. 요거 방출을 할 때, 요게 이렇게 수처럼 해가 탁 덮어요. 덮어 당겨가요. 야가. 그런데 요렇게 하는데 이 그림에서도 또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이게 관이요, 관.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관이요. 됐죠? 그래서 이 관이요. 수도관 같은 거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남자의 정자가 어디서 난자를 만나느냐 하면요. 이쯤에서 만나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남자가 이쪽에 사정을 하면 이 관을 타고 정자가 이까지 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 대기하고 있다가 딱 요렇게 해갖고 하는데 요거는 딱 타이밍 맞추면 좋은데 안 그래도 돼요. 난 여기에 와서 대기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요렇게 해갖고 여기서 딱 만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수정란이죠. 그 다음에 2개가 돼요. 요게 24시간 걸려요. 하루가 걸려요. 오마이사이즈. 됐죠? 그 다음에 요 2개가 4개가 돼요. 얘도 하루를 잡는데 거의 하루가 걸려요. 그 다음에 8개가 돼요. 요 하루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까지 와갖고 어떻게 되냐면, 이 자궁에 들어와요, 이 아들이.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전부 다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이쪽 내 그림, 마음에 드는 그림 거의 못 봤어요. 입체로 안 그리고, 그렇게 뭐상 헷갈려, 이 그림이. 이 그림 다 한 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갖고, 이거 막으면 안 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뚫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쪽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이어서 나가는 남자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질이 있고, 이쪽에 있으면, 이게 자궁이잖아. 이게 질이고, 이렇게 해서 일로 해갖고 정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고속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 내가 이쪽에 올 때, 그러니까 일로 다시, 이게 자궁벽이에요. 자궁벽에 착상할 때가 언제냐 하면 6일에서 7일이요. 대략. 예. 어떤 책에는 6일이고, 내가 이걸 또 챕터 한참 해줬어요. 이게 6일인가 7일인가 막 했더니 막 섞어 쓰더라고. 대략 6일 정도로 하면, 요때 바깥에 나온 게 생시토 플라스트가 나와요. 안에서 들어가잖아요. 예. 들어갈 때도 놀랍게, 요 들어가는 방향이 바로 요때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추궁 껍질에서 인너셀 매스가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요걸 지금 뭐냐, 블라스토 시스트라 그래요. 요 전체를. 됐죠? 그러면 자궁벽에 착상할 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 착상을 하냐면 자궁벽이 이렇게 있다면 야가 돌아야 돼요. 자궁벽이 이렇게 있다면, 자궁벽 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야가 이렇게 들어가요. 인너셀 매스가 보는 쪽으로 들어가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왜냐하면 야가 나중에 태아가 되거든. 그리고 이게 이쪽에 고급 자료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세포는 아무리 정식하든지 원초적 방향을 잊지 않는다. 이게 기준축이요. 요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면 먼저 야가 이렇게 생시토가 생기고 이렇게 들어가갖고 안으로 이제 완전히 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이어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해갖고 이제 이어서 이제 10달간 이제 작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체에서 피를 이제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요 앞 단계는 이제 대충 또 요 덤을 하나 이야기 줄게요. 도대체 이 간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이 구조는, 이 자궁은 어디서 왔는가? 예, 이게 바로 메조네프론이에요. 도대체 뭐냐 하면 룰러간이에요. 콩팥을 알아야 돼요. 콩팥간이 여자의 자궁으로 바뀐 거예요. 진짜 전부예요. 이 공부를 하면 놀라워요. 놀라워. 콩팥간이 여자의 자궁으로 바뀐 거예요. 그 구조 그대로 나와요. 예, 그래갖고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너셀 매스 야가 바로 하이포블라스트, 에피블라스트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내벽, 중벽, 외벽 바뀌면 그 드라마 착 전개가 돼요. 그걸 내가 이 도표 하나로 다 요약할 테니까네. 따로 써요. 그래서 먼저 다른 건 놓쳐도 기본적으로 딱 두 가지만 있다. 예. 수정란에서 마지막으로 된 게 요 인너셀 매스하고, 그 다음에 요 바깥으로 도는 요래요. 이게 트로포발라스트라 그래요. 그래서 태아의 발생은 10달 동안 요 두 개 이야기예요. 근데 대부분 거의 90% 이야기를 이쪽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전체가 놓치는 거예요. 끝까지 이걸 주목해야 돼요. 이쪽을. 예. 이걸 주목 안 하면 나중에 태반을 아예 이해를 못 해요. 오케이. 자, 그 정도 됐어요. 자, 그 정도 하고, 자, 적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야가 두 개로 갈라진다. 빨리 할게요. 지금부터는 기본 나중에. 이게 바로 인너셀 매스. 그냥 인너셀 매스를 적고 그냥 태아라 읽으면 돼요. 야가 태아예요. 됐죠? 그럼 몇 개 정도냐, 이 세포가? 뭐, 수백 개가 아니요. 대략 한 30개 오다요. 예. 그 정도 세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인너셀 매스. 예.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있는 그 축구공 껍질. 그 축구공 껍질 안에, 요렇게, 그 깨구리 알 같은 게 요렇게 붙어 있다. 밑에 안에.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된 축구공 껍질에 요거다가 요렇게 붙어 있다. 요거는 이제 애가 되고, 야는 바로 태반이 된다. 럽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이걸 뭐라 그러냐, 여기 어려워요. 이거는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영양이라는 말 해서 트로포라 불러요. 트로포발라스트. 트로포발라스트. 블라스트라 그래? 그래, 블라스트. 좋았어. 그래, 블라스트. 트로포발라스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너셀 매스는 두 개로 나눠져요. 인너셀 매스는, 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인너셀 매스는 크게, 진짜 캄캄하게, 이거 하나만 암기를 하면 발생학은 거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 빨리.
블라스트. 자, 블라스트 개념 다시 한번 할게요. 세포가 2차원으로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세포들이 줄기세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야들이 다 변형도 하고 일어나는 이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발라스트. 그 다음에 발라스트. 자, 요거는 뭘로 바뀌느냐 하면 두 개. 자, 여기서 태아가 만들어져요. 이건 태아, 태반, 태아, 태반 이렇게 돼요. 이 태아 이쪽에 맨 처음 되느냐면 바로 에피발라스트예요. 에피블라스트라 그래요? 블라스트. 아, 발음 바꿔야 된다. 에피블라스트. 그 다음에 하이퍼블라스트. 자, 빨리. 하이퍼블라스트. 자, 이걸 상배엽, 하배엽. 대충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이퍼발라스트는 뭘로 바뀌느냐? 자, 어텐션.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이퍼발라스트는 뭘로 바뀌느냐 하면, 뭐요? 저, 이거 아는 사람? 뮤코셀? 아, 그거, 맞아. 상당히 따라오셨는데, 그건 다음이에요. 난황으로 바뀌기 전에 이름이 있어요. 이게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늘어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익스트라 엠보르닉 메소돔? 노. 엔도돔이에요. 이것을 억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바로 엑스트라. 자, 이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엠브리오닉. 엠브리오닉. 태아란 말입니다. 엠브리오닉,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엔도돔이요. 자, 여러분들, 이 에피덤, 엔도덤, 이거 이제 삼쳐야 돼요. 계속 나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야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요크색으로 바뀌어요. 예, 노른자로 바뀌어요. 요크색으로 바뀌어요. 좀 해놔두고. 자, 그 다음에 여 밑에 이제 정리할게요. 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요거는, 이거 헷갈리면 태반 아예 못해요. 이거 주목해야 돼요. 트로포발라스트가 뭘로 바뀌냐면 이야기했죠. 사이토트로포발라스트. 한경이 수어요. 사이토란 말은 세포란 말이죠. 사이토트로포발라스트. 블라스트. 자,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의 도움을 받아갖고 야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요거는 요 세포에서 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요 세포에서 요를 바뀌었을 때 야는 남아있고, 야의 일부가 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순서 되게 중요해요. 예. 요것만 암기하시면 발생, 거의 여러분들 요거 암기하면 발생 한 달 공부하나 났습니다. 근데 장담할게요. 너 다 95% 암기했는데도 이번 추석에 하루를 다 보냈다고. 다 보내놨더니 이걸로 갖고 머리로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고. 그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그림으로 다 바꿔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보이기 시작해요. 자, 먼저 싱사이토, 트로포, 블라스트. 됐죠? 뭐야? 이따가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싱시토. 자,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에피블라스트. 자, 이쪽에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잘 따라서, 여기 이제 태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요. 여기서 뭐냐 하면, 밑에부터 적으면, 에피발라스트는 그 원주세포들이 굉장히 커요. 커갖고 야들이 쭉 있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싱글 레이어로 쫙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쪼매난 세포들이 올라가 딱 결합해줘요. 그래서 양막 공간이 만들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이 에피발라스트가 이렇게 올라가서 만든 게 암노니역 액토덤이 되는 거예요. 됐죠? 먼저 암노니역, 암니오닉 액토덤이 돼요.
외배입니다. 양막 외배. 바로 양막의 막을 만들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다시 해줄게요. 예, 기본 다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자, 인너셀 매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축구볼 껍질로 세포가 있고, 트로포플라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요렇게 있는 층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에 원래,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이렇게 돼갖고 인너셀 매스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한 대략 30개 뭐 이렇게 되는 세포가 요렇게 두 개 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리고 야들은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요거에서 잘 떴어요. 요거에서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이렇게 그리면 또 안 돼.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것도 그래 줄게요. 이 개념들 다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돼요. 이 덩어리가 이렇게 와요.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거 있는 세포, 요게 바로 에피발라스터. 이게 하이포발라스터예요. 됐죠? 딱 두 개 층의 세포예요. 근데 이 세포들이, 밑에 있는 하이포발라스터는, 큐빅 세포고, 이 원주 세포인가 그래요. 세포 자체가 좀 특이한 세포들이에요. 커요. 땅땅해요, 야들은. 근데 야들이 자꾸 이제 정식을 해갖고, 요로 올라가요. 요쪽에는 요로 올라가요. 요렇게 올라간다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게 양막 공간이 처음 만들어지고, 그 다음 야들은, 하이포발라스트는 이렇게 늘어와요. 이렇게 늘어오는데, 자, 요대로 따라오면 무슨 말이냐 한번 보세요. 따라오면 하이포발라스트에서 익스트라 엠보릭 엔도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익스트라 엔도덤이요. 됐죠? 그래서 엔도덤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자, 다 막아지면 이게 요구색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셨죠? 금방 얘기했죠? 이게 바로 달걀 노른자가 되는 거예요. 요구색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요코색에 있는 이 모노레이아 세포들이 분할을 해갖고 이쪽을 채워 넣어요. 이게 바로 익스트라 엠보릭 메조돔이에요. 따라서나요? 요 다음이 가장 중요해요. 요 다음이 바로 요코색에 있는 세포들이 해갖고 바로 그 공간을 다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무슨 공간? 이 공간을 채워 넣는 거예요. 이 공간을 채워 넣어요. 요 과정이 하이라이트예요. 그걸 익스트라 엠보릭 메조돔, 드디어 메조돔이 나와요. 익스트라 엠브리오닉 메조돔이요. 이 도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만 다 암기하시면 따로 이거 머리로 그냥 그릴 수 있어요. 이게 파프래요. 그림을 먼저 그리지 말고 이걸 완전히 암기하고 이걸 그대로 한번 그림으로 바꿔보면 교과서에 있는 것 그냥 딱 맞춘다는 거 하는 순간 통과하는 거예요. 됐죠? 익스트라 엠버링 메조덤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저 공사 갈게요. 요게 가장 어려워요. 이건 이제 액토덤이니까 이것도 뭐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 야는 바로 에피발라스트 그대로 써요, 또. 그 에피발라스트라는 개념이 끝까지 갑니다. 이건 뭐냐면, 엠보로닉 에피발라스트가 돼요. 여기서 엠보릭이 들어가요. 엠버리오닉,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에피발라스트예요. 블라스트. 그대로 나와요. 처음에, 이게, 근데 가만히 더 깊이 생각해 봤더니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대단한 분류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가 이제 또 두 개로 갈라져요. 엠브렉 에피발라스트가 두 개로 갈라진다. 자, 그게 뭐냐 하면, 뭐겠어요? 바로 요청이잖아요? 요청이 두 개로, 이제 이 층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요. 예, 뭐야? 그게 바로 뭐냐면, 프리미티브 스트릭이요. 여러분들, 발생해서 거의 한 30%를 차지하는 게 프리미티브 스트릭이라는 개념 모르면 다 날아가요. 이것은 한 이야기인데, 바로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쪽에 해줄게요. 자, 큰, 이쪽에. 자, 이쪽에 봐요. 요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에피발라스트가 이렇게 있고, 자, 하이포발라스트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갖고,
양막 공간을 만들었고 야들이 이렇게 와서 익스트라 엠버링 엔도덤이었다가 그 다음 야들이 막 분비를 해갖고 익스트라 엠버링 이거 양막 공간이 난압 공간이 됐고 이쪽이 익스트라 엠버링 메소덤이 됐어요. 근데 이 공간이 또 다 차지해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듣세요. 여기서 이제 발상에서 하이라이트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게 바로 나중에는 외배합이 되고 이게 내배합이 되는데 그럼 중배합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때 중배합은 뭐냐면 엠브리오닉 메소덤이요. 어마이상사. 이제 헷갈린다. 익스트라 엠브리오닉 메소덤하고 엠브리오닉 메소덤을 완전히 다른 현상. 완전히 그걸 구분 안 하면 여러분들 레터럴 플레이트하고 손발이 어떻게 생각 다 이해를 못 해요. 예. 자, 다시 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 외배합이 입체로 생각해요. 입체로 외배합의 요 가운데 있는 세포들이 드디어 무슨 현상? EMT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르셨나요? EMT가 발생이 50%예요. 예. 유럽 사회 50%는 뭐야? 신성로마 제국의 선제후 제도. 그걸 뿌리를 뽑으면 한꺼번에 다 보이듯이 발생에서는 EMT를 딱 이해하면 발생에서부터 암까지 핵심을 그냥 장악해버려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바로 EMT가 일어나요. EMT가 뭐예요? 근무지탈이요. 휴가 없는 거야, 아들이. 위에 있는 세포가. 위에 있는 세포 밑으로 들어와요. 근데 공간이 없잖아. 그 공간이 없는 걸 뚫는 과정이 바로 노트코달 프로세스예요. 와! 참, 그거 보면요. 야, 이 공부한다는 게 아니고, 예. 그 즐거움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 진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 즐거움을. 자, 어떤 사건이냐 한번 보세요. 이 하이퍼발라스트가 있어요. 에피발라스트 이렇게 있어요. 자, 에피발라스트 있던 이쪽에 두 개 세포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공간 없잖아. 근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진짜 대단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벡돌이, 이게 1차원으로 제가 벡돌이 100개가 있다고, 여기 100개가 있는데, 끝에 1번 벡돌하고, 이 마지막 100번째 벡돌은 여위하고 아래가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아래부 고정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 뒤쪽이 단단히 고정된 게 항문이 되고, 앞쪽이 단단히 고정된 게 입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야, 전율해요. 발생을 공부해보면. 네. 무슨 SF를 봐. 그럼 왜 그런 걸 봐? 이거 이상 도대체 어떻게 이게, 나는 매일 전율을 해요. 와, 항문하고 입이 처음 출현하는 게 에피발라스트하고 하이퍼발라스트가 이게, 자, 1차원을 바꿔줄게. 전부 2차원인데, 1차원을 바꾸면 여기가 100개의 세포가 있고, 여기가 100개의 세포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1번 세포하고, 이쪽 1번 세포하고, 이쪽에 100번 세포가 단단히 붙어 있고, 나머지는 살짝 바람 불어오면 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물주가 내가 설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 1번 세포라는 거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100번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정보, 어떤 비밀스러운 정보가 갖느냐? 비밀은 없어요. 딱 정보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있는 그 옆에 뭐가 있는가? 만약 액체가 있다면 액체의 케미칼 조성이 어떤가? 세포가 있다면 세포가 어떤 종류의 세포인가? 그거 하나 정보 갖고 옆에 있는 거하고 딱 알아맞추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또 항상 여러분들 그 니간드, 여기 뭐 약간 니간드 막 이야기하잖아요. 니간드 딱 하면, 니간드는 뭐예요? 분비하는 거잖아. 분비해갖고 있는 분자잖아요. 그래, 리셉터에 갖다 붙는 거잖아요. 그 니간드 종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또 노선 교과서에 나와요. 그거 하나에 매몰되어 있다가 내가 오늘 새벽에 채티비랑 싸우다가 뻥 터져버렸어요. 여보소, 채티비 내한테 하냐. 니간드가 분비하는 니간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포막에 고정된 니간드도 있습니다. 채티비 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난 항상 니간드는 분비해갖고 다른 리셉터에 갖다 붙는 걸로 교과서 그래 나오는데 아니다. 잘 보면 어떤 제한도 없다. 니간드가, 자, 한번 보세요. 니간드는 분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탁 붙는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항원 같으면 여기 항체가 있잖아요. 이거 항원이 바로 니간드가 되는 거예요. 항체 단백질이 리셉터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분비하는 거예요. 이거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정되어 있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정된 니간드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 그럼 어디 고정해야 돼? 세포밖에 없잖아, 옆에. 세포막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간드가 세포막이 고정되어 있고, 리셉터가, 자,
A라는 세포에 리셉터 고정되어 있고 B라는 세포에 리간드가 있으면 얘들이 작동하려면 반드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놀랍습니다. 만나면 리간드 리셉터 작동을 그대로 하는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쪽에도 뭐 어마어마한 세컨드 메신저 작동이 일어나고 이쪽에도 일어나갖고 야들이 상호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야 그쪽 더 가면 안 돼. 끝이야 그거가. 그쪽 더 가면 안 돼. 여기로 돌아야 돼. 그게 뭔데? 액션이 나갈 때 어디까지 나가고 스탑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경 회로가 되잖아요. 그거 어디 스탑하고 그 다음 요 가서 옆길로 가야 되라고 누가 신경해 주느냐고요. 그게 바로 고착된 리간드하고 리셉터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야. 졌다. 빵 터진 거야. 그게 뭔데? 그래야만이, 그걸 이해해야만이 혈관 생성, 신경 생성, 그리고 소마틱, 체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체질이 딱딱딱 만들어지잖아요. 액션이 아무데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딱딱딱 정해진 거 아니잖아요. 그 누가 정해주는데? 바로 그거는 분비하는 리간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접촉하는 리간드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어느 책에도 설명이 없었어요. 내가 생화학, 생리학 교과서를 2만 1000페이지 되는 걸 5종류 있는 걸 지난 10년 동안 강의를 다 했잖아. 없어요. 그런데 진짜 책들이 빨리 타셔야 됩니다. 버전 5 내가 오늘 새벽에 물었더니 왜 물었냐면 노치하고 델타 그게 시그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오실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생화학 지식 봤더니 뭐가 안 맞아. 이게 뭐 어떻게 되나? 그래서 딱 물었더니 내가 한쪽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리간드가 이게 이렇게 왔어 이게 탁 붙는 이래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아는 건 리간드 대부분 그런 건데 지금 발생은 기본적으로 이 덩어리가 접촉하고 있잖아. 세포들이 무수하게 접촉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분비하고 다를 거 없잖아. 둘이 키스를 하잖아요. 딱 할 때 여기에 리간드가 있고 여기 리셉터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냐면 상호 어마어마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까지 있을 때는 좀 가안이 되고 이쪽에 있을 때는 적혈구가 되고 다 이렇게 분할을 해주지. 따라오셨나요? 이야, 이건 이제 대단한 이야기야. 자, 그 정도,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나 하면 이 과정이 노트코달 프로세스는 자, 발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데 자, 하이퍼발라스터, 에피발라스터, 하이퍼발라스터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있는 세포, 첫 번째 세포하고 이쪽에 있는 세포의 이위에 있는 세포들하고 결합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럼 타이터 정션 누가 해주느냐 이거예요. 네. 데스모솜을 알아야 돼요. 타이터 정션 있고 볼트도 있고 그 다음에 자크 같은 이것도 있고 그 다음 자석, 탈착도 있고 이게 접착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접착, 완전히 갖다 붙어야 되는 접착, 볼트로 막 이렇게 해주는 접착, 예, 자크 열듯이 해주는 붙었다 하는 접착, 그 다음 살짝 이렇게 해주는 접착, 이것도 다 다른, 진짜.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전부 다 세포 내 DNA 랩을 다 넣어오셔야 돼요. 발생은 진짜 DNA 이쪽에 적어도 10억 년 이상 진화되어 왔는 거대한 교양곡입니다. 할 때마다 입이 딱 부러져요. 오케이. 그 이야기 지금입니다. 그래서, 자, 됐죠. 그래서 조금만 해줄게요. 쫙 해가 이렇게 벌어졌어. 그래서 여기 있던 벽돌이 몇 개 늘어와. 이게 EMT예요. 늘어서 채우는 거예요. 일단, 이게 공간이잖아요. 2차원 시트처럼 채워요. 평면을 채워요. 이걸 뭐라 하냐면, 노트코달 플레이트라 불러요. 노트코달 플레이트가 됐다가, 야들이 원통이 돼요. 원통이 됐다가, 그 다음 원기둥이 돼요. 요거 내가 다음에 채팅에 물어봐야 되겠어. 왜 조물주가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처음부터 왜 원기둥을 만들지. 이거 평면을 했다가 이렇게 하느냐. 요거 한 달 전에 물었어요, 사실은. 채팅이가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시트를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시트를 만들면 이것도 2차원 평면이잖아요. 이 2차원 평면 4배하고 이 시트가 만나요.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한가운데 쪽에 만나면 일이 생기잖아. 야들이 이쪽에 특히 가운데서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내배입이 허물허물해져요. 끊어져요. 그럼 야들이 정확히 이게 어떻게 되면 끊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인터락 이래갖고 이게 자 내배입의 세포들이 쫙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서 그 외배입의 세포가 늘어온 세포들이 이렇게 끼 들어가요. 인터락 이거 뭐 영어 단어 있는데 갑자기 기억 안 나. 이렇게 끼 들어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느냐. 결론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끼 들어가갖고 이 점점 많이 오니까 야들이 어쨌든 한쪽으로 밀려요. 밀려갖고, 자, 기가 막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배의 이 에피발라스트가 늘어와갖고, 노트코달 프로세스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때
내배엽이 일단 밀려났다 생각하면 텀이 생기잖아요. 텀이 생기면 난한 공간하고 양막 공간이 소통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첫째 물었던 그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요까지는 저 고급 교과서에 나와요. 짧게 나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발생 때 딱 유일한 기간이 지금 이쪽 공간하고 이 공간이 서로 만나는 건 딱 한순간밖에 없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노트코달 프로세스에서 바로 끼어 들어와갖고 편면을 만들어갖고 접촉하고 있는 밑에 있는 내배엽 백돌 몇 개를 밀어버리고 덤성덤성 하니까 이 구멍이 생겨갖고 양수 공간하고 난한 공간이 만나요. 그래서 그걸 왜 만나느냐 물어봤더니 첫째, 요건 진짜 프론티어예요. 그 논문상에 나오는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해주는데, 가설적인 이야기 해주는데, 여기 있는 정보하고 여기 있는 소통을 해갖고, 그 다음, 뭘 조종하는데 도움이 된대요. 근데 굉장히 짧게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하여튼, 요 소통되는 건 요 순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세요. 요거 있는 부분들이 위에 있는 에피발라스트가 다 요 가운데 있는 걸 다 치환해버려요. 네, 그래서 에피발라스트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원기둥, 그러니까 노트코달 프로세스가 노트코달 플레이트, 노트코달 실린더, 그러니까 원통, 그 다음에 원기둥,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간단해요.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단단한 게 이게 막대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알죠? 그게 일부 남은 게 주간판이 되는 거예요. 수도피약 있잖아. 예. 척추뼈 사이까지 남아있어요. 예. 근데 이게 어디서 출원했다 그랬어요? 바로 먼 게. 예. 들어봤죠? 그걸 뭐냐? 예. 먼 게하고 또 어디 있어? 창고기. 예. 우리가 자연사박물관 가면 항상 그 이야기 하잖아, 내가. 먼 게하고 창고기가 우리 물고기의 선조예요. 그 아들이 노트코달 프로세스 그대로 평생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평생 아니요. 저 먼 게는 사라지는데, 어쨌든 하면 이게 우리 척추 마디 속에 남아있는 게 주간판이에요. 그래서 노트코달 프로세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노트코달 프로세스가, 잘 들었어요? 어려워요? 노트코달 프로세스를, 이게 지금, 이게 상배엽, 이게 하배엽 같으면, 위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이 2차원 평면에서 가운데가 이렇게 늘어가요. 자, 보셨나요? 이렇게 늘어가요. 늘어가면 이 선으로 보이죠? 2차원 평면에서 뭐, 이걸 스트릭이라 불러요. 모래에다가 이렇게 꺼면 홈이 파이잖아요. 그거에 정확하게 스트릭이란 말이. 그러면 이게 바로 노트코달 스트릭인데 이걸 뭐라냐면 이때는 뭐라 부르냐? 자, 이때 노트코달 말 부르면 안 되죠. 노트코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이걸 프리미티브 스트릭이라 불러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원시선조. 발성에서 진짜 하이라이트는 원시선조예요. 원시선, 그래, 맞다, 선조라면 선조란 말 쓰던데 선조란 말 써요. 원시선이라 그러는데 선조란 말이 그게 틀린 말 아닐 거예요. 자, 오케이. 자, 됐어요. 그래서 이거 이어서 바로 전체 바로 임브로익 에피블라스트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바로 중배엽이 되고, 중배엽이 되었다가 밑에까지 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알아야 돼요. 모든 게 요소 시작해요. 무조건 야는 외배엽이잖아. 됐죠? 에피발라스트고, 야가 늘어가고 노트코달 프로세스가 됐다가 그다음 노트코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여 밑에 있는 엔도덤에 있는 셀들도 바로 야들이 치환을 해버려요. 됐죠?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이 출현하는 과정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엠브로익 에피블라스트에서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액토덤이 그냥 출현해요.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스트릭 이외의 부분, 그건 한 선이잖아. 그거 내놓고는 전부 다 외배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배엽이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엠브로릭 액토덤이죠. 자, 액토덤. 네, 이게 외배엽입니다. 네, 외배엽이야.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프리미티브 스트릭. 프리미티브. 자, 빨리 합니다. 지금부터. 스트릭. 자, 이 프리미티브 스트릭이 잘 따랐어요?
이렇게 내적을게요. 이 프리미트 스트릭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프리미트 스트릭이 나오는 게 바로 늘어가서, 이게 이제 결국 노트 코드를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옆 공간을 바로 중비협성 정부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비협이 되고, 또 뭐가 있냐면, 엔도돔도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엔도돔이 나와요. 엔도돔이 나오고 이쪽이 바로 메소돔이 돼요. 그래서 요건 엄밀히 다 엿은 전부 다 엠보리오라는 말을 붙여줘야 돼요. 사실은 전부 다 엠보리오이에요. 엠보리오가 배아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해줄게요. 이게 메소돔. 자, 내가 쭉 봤을 때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 메소돔을 리플레이스 한다는 거예요.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네. 따라서네, 이 메소돔이 결국은 야는 거푸짐으로 이렇게 가대로 존재했던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바꿔치기 하니까는 야가 이제 통통한 우리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히 말하면 우리 인간을 만드는, 동물을 만드는 세포 레벨에서 만약에 세포가 100개 있다면 넙하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물어봤더니 엔도돔, 자, 뭐냐 하면 우리 세포에서 가장 많은 게 무슨 세포예요? 무슨 세포예요? 어? 그래? 자, 우리 동물 몸에서, 우리 인간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세포는 뭐예요? 이거 대답 못하면 진짜 말이 안 되지. 어? 적혈구지. 적혈구가 우리 세포의 그 반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 수도 없이 그걸 모르는. 그럼 적혈구 어디서 왔어요? 기원이 중배업이에요. 됐나요? 게임 끝. 기본적으로 적혈구 하나 따져도 우리 세포의 반은 중배에서 왔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브레인 세포가 대략 800억 개, 1000억 개를 해도, 이거 계산해보면요, 우리 전체 세포에서 한 0.3% 이래밖에 안 돼요. 브레인 세포가. 개수로 따지면. 그래서 내가 개수를 딱 물어봤지. 이런 거 잘해요. 채팅에 쫙 물어봤더니, 우리 몸에 거의 한 90% 이상 세포는 중배에서 온 거예요. 외배엽, 내배엽 다 합쳐봐도, 예. 외배엽 대표인 게 뭐예요? 가장 많은 게 피부하고, 그 다음에 이 브레인이잖아요. 그거 다 합쳐봐도 몇 프로 안 돼요. 브레인 전체 다 해봤자 0.3%인가 그렇더라고. 계산해보면. 적혈구가 30억 개 머리 잡잖아요. 반 차지해버리고. 그래서 중배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배엽은 뭐죠? 전부 다 우리 몸 속에 있는 거잖아요. 태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중배엽? 엠브로익 중배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그렇게 바꿔치기 해야 되죠. 무슨 문제 따랐어요? 예. 이건 나중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태반에 혈관 만들 때 일본 들어가긴 하지. 자, 됐죠. 요거 암기하시면 돼요.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다른 것도 몇 개 버전을 내가 옛날에도 강의를 했는데 그건 좀 마음에 안 들어. 몇 개 약간 어색했는데 특히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요거 익스트라 엠보리하고 메소돔 요게 바꿔치기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에피발라스트하고 하이퍼발라스트 명확히 따라간다는 거.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요렇게 깔끔하게 돼야 돼요. 요거 첫 번째 모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강의 들을 때 요런 거 한 3개만 정확히 전달받으면 돼요.